상권분석 사실 가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문제는 좋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저는 손품보다는 발품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제임스문TV의 저는 제임스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7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영상 제외하면 6번째죠. 오늘은 보시면 복장이 조금 자유롭죠. 오늘은 조금 출근이 늦게 할 수 있는 날이라서 오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가게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출근 시간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재밌게 잘 보내고 있고 또 이런 유튜브 촬영 덕분에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게 저한테 또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해요.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자리라는 게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에게 맞는 자리를 어떤 자리를 찾아야 될까? 이게 진짜 고민이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들이나 그런 좀 기법들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세대고요. 뭔가를 디지털해서 찾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리고 있죠. 제가 찾아가는 곳마다 제가 다 일일이 그림을 그렸어요. 좀 부끄럽기도 한데 좀 무식해 보이시기도 하죠, 그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 한 곳 한 곳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 위치구나, 그러면 나는 이 위치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그림화해서 그렇게 해야 또 전 눈에 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분석표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분석을 좀 해봤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수업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경영학 전공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업 분석도 해보고 왜 이 자리가 괜찮은지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도 정리해보고 일기 형식으로도 적어보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근데 혹시나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낙담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자면 그렇게 계속 하셔도 됩니다. 왜냐, 물론 그게 효율적이지는 못할 수 있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손품을 잘 팔아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툴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쓸데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돌이켜보건데 제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글로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제 나름대로 도표를 만들었던 게 지금에 와서 제 노하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그게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장점은 그만큼 내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를 가면 그 조사했던 자리에 대해서 생생하게 제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에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상권 분석 하시는 분들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시고 중요한 건 기록을 계속 남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리에만 의존하시면 기억력은 오래 가지 못하시거든요.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제가 응원의 메시지 드렸습니다. 자, 이 상권 분석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항상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이 초창기에 저도 실수했던 그리고 또 잘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막 가본 거예요. 막 그냥 이 자리가 좋다더라 해서 가보고 저 자리 괜찮네 해서 한번 또 가보고. 근데 사실 가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막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고요. 문제는 좋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쁘냐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시기가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꼭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잡았어요. 첫 번째 기준은 제가 예상했던 매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곳인가, 그게 제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리를 알아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좀 많이 걸러지더라고요. 이 자리는 정말 괜찮지만 내가 원하는 매출 목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 영상에서 팁으로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해요. 적어도 차로 이동했을 때 30분 이상이 걸리지 않는 곳. 저는 그곳으로 제 입지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패스했습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출퇴근하는 거리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적인 비용, 그리고 그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이 직장인분들도 아침에 이 출퇴근 1시간 반, 뭐 2시간,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있거든요. 직장인 생활할 때.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루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장기적인 싸움이다. 이 출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지체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알아볼 때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차로 3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아예 논외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장사라든 내가 어떤 창업을 하시든 거리가 일단 가까우신 게 훨씬 내 몸이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에너지를 쌓아서 내가 내 가게에 좀 더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참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위치를 찾아서 상권 분석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거는 뭐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뭐 거리로 30분? 이거는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첫 번째 거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좋아요, 예상 매출에 합당한 그런 자리를 알아보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그 예상 매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예상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동 인구만으로 그냥 파악을 하는 건가요? 이런 거 되게 애매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죽신자고 앉아서 본 적도 있어. 사람이 몇 명이 다닐까? 여기는 유동 인구가 몇 명이 다니는구나. 그러면 그 몇 명 중에 몇 프로가 카페로 찾아오겠구나. 그러면 그 카페의 수익은 이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막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팁이니까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팁은 바로 뭐냐면 어느 상권을 가시든 잘 되는 카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카페를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셔서 꼭 번호표를 뽑아보십시오. 번호표는 어떻게 뽑으시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제일 아침에 오픈하는 시간이 적혀 있을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영업시간을 보통 문에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오픈 시간 전 30분에 먼저 가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첫 번째로 뽑아보십시오, 번호표를. 그리고 한참을 또 기다렸다가 이날은 하루 정도는 계속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정말 바쁜 시간대에 또 음료를 사셔가지고 번호표를 뽑아보시고 그때는 번호가 몇 번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마감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시간 때 번호표를 다시 한 번 더 뽑아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총 3번을 뽑아서 예상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가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했을 때 번호표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번호표가 20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매장마다 다 틀립니다. 어떨 때는 101번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201번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장에서 드시냐 테이크아웃이냐에 따라서 번호표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매장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101번을 뽑았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인데 101번이 찍혔거나 첫 번째인데 201번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 시작이 101번 또는 201번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처음 시작을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가서 한 번 더 점심시간에 확인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카페가 오전에 바쁜 시간 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점심 딱 식사하시고 그 이후에 바쁜 타임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유동이 몰리느냐를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번호표를 한번 뽑아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는 인력을 운영하실 때나 내가 어떻게 이걸 가게를 활용해야 되는지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호표를 다시 한번 뽑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감 때 가서 번호표를 뽑으면 이게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에 번호표를 뽑았을 때 오늘 하루 총 몇 건의 주문 건수가 나왔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뽑았을 때 201번이었어요. 근데 저녁에 뽑았으니 350번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 산수만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는 하루에 몇 건의 음료의 주문이 들어온 거죠? 150건의 주문이 들어온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판단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잘 되는 매장에 하루 종일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주문이 들어갔을 때 이제 평균 객단가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주문이 들어가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주문 건수가 150건인데 어느 매장은 아메리카노, 아기노 이런 식으로 해서 건수가 계속 나오는 데가 있고요. 어느 데는 음료, 베버리지, 그리고 베이커리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주문 건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150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다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가 2,000원인데 그것만 150건이 나와. 그런 것과 여기는 음료랑 베버리지랑 했을 때 건수, 주문 건수마다 거의 평균 건수 한 건당 10,000원씩 나오는데 150건이 나온다. 이런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또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매출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균 건수가 150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평균 객단가가 뭐 10,000원이 나왔다 하고 계산하시면 여기 매장의 1일 매출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20일만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그럼 영업일수가 20일이니까 150만 원에 20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예상되는 매출액은 3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매출이 이 정도가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되는 매장에 가셔서 이걸 보신 거잖아요. 그 주변에서 안 되는 매장도 가보세요. 제일 안 되는 매장, 거기 가서도 하루에는 얼마 정도 발생하느냐. 왜? 내 매장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안 되냐는 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의 평균 정도는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만약에 내가 입점을 했을 때 좋은 자리냐 안 좋은 자리냐 일단 떠나서 내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답이 나오겠죠. 이 정도면 내가 이 자리 여기를 해도 되겠구나. 단 여기서 또 조건이 많이 달리긴 합니다. 뭐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무리 매출이 좋다고 해도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잡은 추산액은 월 매출의 평균 12에서 최대 15%까지는 임대료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제 기준은 그랬었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월 매출 3천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12%로 가정해 봤을 때 36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곳이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리하게 뭐 500을 달라고 하든지 600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매출이 3천이 나오는 좋은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월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상 매출은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대신에 이거는 좀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직장을 다니는 분이시라면 휴가를 내셔서 하루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자리라면. 그리고 좋은 자리일수록 사실 정말 그런 시간을 많이 들여보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딱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내가 예상 매출이 이 정도가 되겠다는 걸 충분히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손품보다는 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품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전에 내가 발품을 드리기 전에 사전 조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손품으로만 해결하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꼭 발품을 팔아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간 곳만 몇 곳인지 제가 예측할 수가 없고 한 50곳 이상은 무조건 넘으니까. 그리고 본 점포만 해도 수백 곳이 되고, 그리고 간 곳을 또 간 곳도 있고요, 또 가고 해서 여러 번 방문한 곳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거의 할 뻔한 자리긴 한데 남들이 잘 안 가는 날 저는 가기를 추천을 또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가 추석 명절 때였는데 명절 연휴 때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연휴 때는 사람하고 보내려고 하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하시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던 자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여기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렵겠지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떡하니 뭐라고 붙어있냐면 점포 정리 세일이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점포를 정리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추석 연휴 때 그걸 안 가봤으면 제가 그거를 한참 지나서 봤겠죠. 또는 뭐 일주일이 지나서 연휴가 지나서 봤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사실 이거 공개 안 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건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 컨택을 해서 집주인하고 만났던, 그래서 임대 계약까지도 갔었던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런 손품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보다 발품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권을 분석하시다 보면 좋은 자리는 특히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남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선점하고 있어야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 앞서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발품을 통한 나만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셔야 그걸 잡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품을 강조드립니다. 물론 좀 귀찮기도 합니다. 뭐 남들 쉴 때 그런 발품을 팔아야 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무조건 현장을 가셔서 직접 답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기회도 오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뭐 정말 많은 정보를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거나 내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도 같이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맨날 다 성공인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정말 많은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정말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실패가 있지만 정말 이 대표적으로 좀 공유하고 싶은 사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음 시간에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우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제임스 문 TV에 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